이런 쪽으로 열풍이 불었죠. 최근 한 1, 2년 동안. 이것도 저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제 자녀가 사회초년생이 됐다. 뭐 한 18살, 뭐 20살 다 돼간다. 그렇다고 하면 좀 이 이야기 꼭 할 것 같아요. 랭고님, 네. 요새 유튜브 영상 보면은 네. 막 돈 버는 방법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엄청 뜨더라고요. 랭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돈 버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뭐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변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방법들을 잘 보면 대부분은 종잣돈이 부족한 좀 젊은 분들이 하는 방법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주류에 해당하는 투자법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주류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변하고 있지 않아요. 주류가 뭐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투자를 말하는 거죠. 그냥 반짝뜨는 그런 트렌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류는 기본적으로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가장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투자법, 그 방법이 결국은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더 이제 좀 들어왔다고 하면 뭐 코인 투자 정도 들어올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왜 잘 변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뭐 돈 버는 법 이런 거 보면 뭔 이야기를 하지 딱 보면 대부분 사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부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놓고 돈을 버는 방법들이고, 내 돈을 놓고 내 자본을 놓고 돈을 벌어오는 방법이 대부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랭고님은 네. 부동산을 거의 10년 넘게 하셨으니까 부동산 안에서도 투자 방법이 계속 변하고 있나요? 변하고 있죠. 엄청 변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했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지방 투자 정말 좋았죠. 가성비도 있었고 세금 적게 들어가고 뭐 선택지도 다양하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방 선호도가 너무 떨어졌죠. 그 이유가 다주택자 규제 때문이죠. 어차피 한두 개밖에 못 사는데 지방 걸 왜 사요? 내가 만약에 10억인데 지방에 있는 거를 저렴한 걸 한두 개 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 내가 만약에 5억, 10억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방 거 살 수 있지만 그 돈을 지방에 넣을 곳이 거의 없거든요. 당연히 서울 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10억이 있었으면 지방 거 좋은 거 그냥 2개 살 수 있었어요. 2개, 3개 사도 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하나로 서울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건물 투자, 뭐 공화 빌딩, 그 다음에 뭐 조그만 오피스텔까지 투자 영역이 다양했거든요. 네. 지금은 어떠냐면 거의 아파트만 살아남았죠. 그리고 옛날 영상들 보면 뭐 반지하 투자, 빌라, 뭐 다가구, 정말 다양한 투자법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거조차 좀 어려워요. 대출 규제하죠. 금리 높죠. 그다음에 보증보험 가입 아파트 말고는 거의 안 해주려고 하죠. 굉장히 까다롭죠. 뭐 전세 사건 터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호도가 거의 없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아파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서울. 이게 지금 현재 트렌드의 변화의 결과다. 지금까지의 변화 모습이죠. 앞으로는 분명히 또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럼 부동산 안에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에는 변화가 있나요? 고액으로 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 강남 3구 이런 거 사는 네. 것들이 지금 변하지 않고 그대로죠. 소액으로 하는 방법은 조금씩 변하죠. 예전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처음에 부동산 공부할 때 뭐 했냐면 소액 경매 투자를 했어요. 맞아요. 이 단어가 세트였어요. 그냥 소액은 경매지, 경매는 인천 빌라지, 인천 빌라에서 반지하지. 이게 그냥 공식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조그만 오피스텔 사는 거. 그리고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이 이제 다가구를 사거나 아니면 아파트 조금 저렴한 거 사거나 이제 그 정도였죠. 근데 이제 최근에 다주택자 규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 2년 넘게 하락장을 겪었잖아요. 네. 이걸 겪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물건들이 또 잘 안 팔리거든요. 시세 반등도 느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현금 고갈이 되면서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액 경매가 아니라 그냥 단기 임대, 무인 창업, 에어비앤비 이런 쪽으로 열풍이 불었죠. 최근 한 1, 2년 동안. 이것도 저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지금 마지막 끝물이 에어비앤비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것들 옛날에 엄청 많이 생겼죠. 지금 거의 다 망한 업체가 많고요. 지금은 새로 잘 안 만듭니다. 왜? 돈이 안 된다는 걸 지금 아니까. 푼돈이라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에어비앤비는 그나마 노력 대비 하는 건 별로 없는데 수익률이 꽤 나오더라. 요 집을 안 사도 되고 전배를 통해서 하니까.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걸 사업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 치킨 게임이 시작되겠구나. 왜냐하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돈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 또 돈이 안 되네 하면 떠나는 사람도 생기겠죠. 결국은 마지막에 잘하는 사람이 20%는 남아요. 근데 한 80%는 또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투자 방법이 좀 떠오를까요? 지금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들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새롭게 뭐가 떠오를지를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투자의 주류가 뭘까? 그게 왜 주류일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이 주류 투자를 내가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거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자꾸 사람들이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 새로운 트렌드를 내가 먼저 선점해야지. 그걸 하다 보면 초반에는 잠깐 돈을 벌 수 있는데 금방 레드오션이 또 돼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노력을 주류 투자에다가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블루오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안에서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 아파트죠. 아파트 지금도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가격도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공급 자체를 개인이 못해야 돼요. 개인이 못해야 돼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개인이 그냥 뭐 100명이 뛰어들면 바로 100개 생기죠. 빌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가구 주택 지어가지고 신축 빌라 분양하면 그게 빌라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죠. 오피스텔도 제가 봤을 때 모텔 같은 거 한두 개 사가지고 건물 올리면 개인이 할 수 있어요. 희소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파트는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의 못하죠. 빈 땅을 사가지고 뭐 할 수 있으려면 거의 뭐 건설사나 시행사 정도 돼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기존 아파트 1000세대를 내가 다 사서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정말 공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블루오션 중에 가장 무난한 게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싸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죠. 그리고 다들 입지 좋은 걸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는 싶은데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안 사고 싶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죠.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는 사람들. 왜 안 사지? 그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부동산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좀 무겁고 그 다음에 조금 사고 팔고 하는 게 힘드니까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주식이나 코인을 선호하는 부류가 있죠. 그분들은 그쪽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돈이 있는데 부동산 자체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인 거예요. 부동산은 거품이야. 앞으로 이제 곧 하락할 거야. 그 불안함 때문에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냥 바닥을 기다리니까. 바닥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하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다 좋은데 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회초년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어렵죠. 만약에 제 자녀가 사회초년생이 됐다. 뭐 한 18살, 네. 뭐 20살 다 돼간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이야기 꼭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벌려고 하면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방법은 내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버는 방법. 네. 그게 내가 뭐 회사 취업을 하든, 뭐 자영업을 하든, 뭐 의사가 되든, 뭐 어쨌든 간에 그 방법이 1번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그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시간을 들이지 않고 돈이 나 대신에 돈을 벌 수 있도록 내가 돈에게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다고 돈을 안 벌어오잖아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를 일단은 빨리 깨우쳐야 된다. 이 두 부류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당연히 누구나 하잖아요. 두 번째 거를 이제 등한시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영역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많이 해왔으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조언들 좀 해주겠죠. 자, 그랬을 때, 부동산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싸게 사거나, 그게 아니면 뭐 좋은 걸 사가지고 오래 보유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인데, 저는 후자를 선호하거든요. 싸게 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한번 싸게 사면 그때만 한번 돈을 벌지 매년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좋은 걸 사서 오래 보유하면 매년 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이고 돈이 적다고 하면 저는 싸게 사기 위한 뭐 경매나 이런 거 좋다고 봐요.
근데 그거 할 때 대신 입지를 좀 감안하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 사서 오래 보유해라. 근데 만약에 저는 돈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거를 너가 지금 돈이 없는 거지, 그럼 실력은 있니?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아, 저는 돈도 없는데 실력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실력은 쌓아야 되는데 그 실력이 3개월 만에 쌓아질 것 같니? 라고 물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로 원어민처럼 하려면 사실 3년, 5년도 좀 부족하다 보거든요. 그냥 의사소통 정도야 뭐 1, 2년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도 결국은 저 오랫동안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시간을 할당을 해라. 그럼 네가 지금 준할 돈이 1,000만, 3,000만 원밖에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5천, 7천, 1억이 됐을 때 그걸 굴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완전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돈을 제대로 벌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은 사실 부동산과 다른 게 돈이 작아도 시작할 수 있죠. 삼성전자 뭐 100만 원만 있어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적은 돈을 굴려서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주식을 했을 때 뭐 1억을 쥐어줘도 돈 못 벌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은 실력을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게 짧은 기간에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조언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유튜브 보면 네. 알고리즘이 항상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이 자주 네. 출몰을 하는데 많죠. 그런 걸 보고 좀 따라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들을 많이 따라했죠, 사람들이. 그 트렌드에 떠밀려가지고, 인스타 광고 하나 보고 혹해가지고, 뭐 강의 듣고, 아, 그냥 쉽게 벌 수 있구나 해가지고 해본 사람들 많지만, 해보면 쉽게는 거의 안 되거든요. 저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투자라고 하는 방법들이 이게 사업인지 아니면 재테크인지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나중에 내 시간을 1년, 2년, 3년 썼을 때 그게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부업이 사업화돼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역량 자체가 경쟁력이 돼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영상 편집, 뭐 쇼츠로 만드는 거 만들어서 계속 해가지고 좀 트렌드가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번 달에 100만 원 벌었는데, 이게 트렌드가 하나 바뀌기 시작하면 아무 쓸모없는 지식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좀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쪽으로 재테크를 확실하게 이제 한다고 하면 이제 이쪽 영역도 시간을 좀 다시 쏟아야 된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 나온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90%는 다 내 시간을 쓰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버는 방법을 네. 막 다양하게 쫓아가기보다는 네, 돈이 일하게 하는 능력을 좀 키우란 말이죠. 그쵸. 그쵸.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뭐 예를 들어서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걸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돈이 일을 하도록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은행에다가 넣어놓거나 뭐 조금 생각이 있으면 CMA 가입 정도 하겠죠. 네. 근데 아마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더 빠르게 분명히 굴릴 거예요.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부업이랑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부업은 부업대로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작은 종잣돈이라도 굴릴 수 있는 것들을 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했을 때 돈이 200만 원 있었단 말이에요. 통장에. 200만 원으로 시작하셨어요? 200만 원으로.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한 9개월 뒤에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달 200만 원씩 저축을 했거든요. 그 돈을 뭐 했는 줄 알아요? 그 돈을 모아서 결혼을 했어요.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그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예식장 예약하고 200만 원 그 다음 달 모아가지고 또 비행기 티켓 예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한 거고, 결국은 재테크에 넣을 수 있는 돈은 200밖에 없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통장에 있었던 200만 원. 근데 그게 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신용대출을 조금 5천만 원 레버리지를 해서 이 5천만 원 가지고 소액으로 아파트를 2개를 샀었죠. 근데 둘 다 저는 월세를 받았거든요. 그때 수익률이 6%가 넘었어요. 무대출 수익률 6%가 넘으면 은행에 넣은 것보다 낫죠. 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4, 5%였어요. 월세를 줬는데 6%가 넘어요. 그럼 내가 마진을 1% 이상 먹잖아요. 네. 내 돈도 아니에요, 심지어. 내 돈이 아니라 얘 은행 돈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월 현금 흐름이 여기서 25만 원, 5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2년 지났는데 2천에서 4천에 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본이 없어도 시세 차익이 나잖아요. 물론 이게 쉽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분명히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그것들을 해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자산이 커지면 1억, 5억, 10억이 커지면 그때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좀 저는 미리 해두는 게 필요하다. 그걸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럼 알바도 하고 돈을 계속 모을 거 아니에요. 허튼데 안 쓰고. 그러면 그걸 좀 하나 해보고 또 시행착오 겪고 하나 해보고 시행착오 겪고 그렇게 해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 제가 네. 좀 요약을 해보자면 너무 트렌드를 쫓지 말고 부동산 공부를 좀 네. 미리미리 해둬라. 네, 저는 부동산 안에서도 아파트가 가장 희소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쉬우니까 돈이 안 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쉽기 때문에 이것부터 공부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고 싶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